한 남성이 초록색 작은 상자를 건네봤더니 그대로 달아납니다. 여성이 황급히 뒤쫓아보지만 남성은 금세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200여 미터를 내달린 이 남성은 택시까지 잡아타고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중고물품 직거래 앱에 올라온 명품 시계를 사겠다고 접근한 뒤 제품 상태를 확인하는 척하며 갖고 달아난 겁니다. 이 시계는 중고 시세만 1,900만 원이나 되는 제품입니다. 저 시계 한 번만 더 보겠다. 한번 확인 더 하시라고 뚜껑 닫고 그냥 바로 도망을 가버리시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고. 도주한 이 남성은 수킬로미터가량 떨어진 전당포에서 훔친 시계를 처분하려 했지만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에 2시간 만에 가까스로 검거됐습니다. 보였고 그게 금액대가 좀 높다 보니 그인 친구분들이 가져올 만한 물건이 아니에요. 저희가 예전부터 차고 있던 시계다. 그래서 백화점에서 구매했고 문제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 남성은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20살 A씨로 친구 2명과 함께 판매처를 물색하는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유흥과 생활비 등으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당포하고 금은방을 탐문하던 중에 바로 갔다 이 전당포 업주하고 통화 중에 피의자가 지금 판매를 하고 있던 중이라고 해가지고 경찰은 이들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여죄 등을 수사하는 한편 고가의 중고물품 거래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IBS 김동훈입니다. 밝은 대낮 대로변에서 남성 2명이 다른 남성 1명을 제압하더니 머리를 내리눌러 차에 태웁니다. 중고거래를 하겠다고 채무자를 유인해 벌인 대낮 납치극입니다. 30대 A씨와 B씨는 지난 21일 낮 12시쯤 제주 서귀포시 거리에서 30대 C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뒤 차량에 태워 1시간 15분 동안 감금하고 강목 등으로 협박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시민 신고를 접수하고 최단 시간 내 출동하는 코드 제로를 발령해 렌터카 차량 번호를 확보한 뒤 같은 날 오후 5시쯤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C씨에게 1억 7천만 원을 빌려줬지만 갚지 않고 피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들은 C씨가 제주에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연히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보던 중 C씨의 시계 판매글을 본 뒤 거래하겠다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황당한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판매할 물품을 도둑맞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는데요. 오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중고거래 중 스마트폰 들고 줄행랑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고거래 중 상대방이 미개봉 스마트폰을 들고 도망갔다며 도움을 부탁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피해자의 동생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당시 상황이 찍힌 CCTV 화면을 함께 공개했는데요. 글쓴이의 오빠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스마트폰 미개봉 제품을 판다고 글을 올리자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구매하겠다며 나섰다고 합니다. 글쓴이의 오빠가 운영하는 식당을 거래 장소로 정해 어제 만났다는데요. 그런데 구매하겠다고 온 남성은 스마트폰을 확인하던 중 갑자기 가위를 달라고 요청했고 글쓴이의 오빠가 가위를 찾느라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스마트폰을 들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황급히 쫓아갔지만 남성을 잡을 수 없었다는데요. 글쓴이는 경찰에 신고했다며 남성이 지금이라도 자수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누리꾼들은 CCTV 천국에 살면서 이런 짓을 하다니 눈 뜨고 코 베인다는 게 딱 이 상황이네요. 상습범의 냄새가 난다. 꼭 잡혔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31일 50대 여성 A씨는 당근마켓에 아르바이트 채용 공지문을 낸 의류업체에 연락했습니다. 해당 의류업체는 피해자에게 옷 신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시내 옷가게를 직접 돌아다니며 새 옷 디자인에 참고할 만한 옷들을 사진으로 직접 찍어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20장에서 30장 정도 찍어서 보내면 걔네들이 그 중에 꼭 마음에 드는 거를 선별을 해가지고 엄마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업체 측은 이후 A씨 사진이 신상품 디자인에 채택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사진 저작권이 A씨에게 있기 때문에 업체 관계자를 직접 만나 저작권을 넘기겠다는 계약을 해야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상착의를 얘기를 해주겠다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출발하기 전에 제 사진을 또 찍어서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상대 쪽이 이제 나를 알아봐야 되니까. 업체가 알려준 장소에서 만난 사람은 A씨에게 계약서가 아닌 검은 봉투만 건넸는데 성과급으로 약속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1,100만 원 상당의 5만 원권 다발이 들어있었습니다. 돈을 받았다고 업체 측에 이야기하자 업체는 약속한 성과급을 뺀 나머지 돈을 다른 장소로 가서 또 다른 사람에게 건네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갔던 딸과 A씨는 이상한 낌새를 느껴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모녀와 만나 돈을 받아가려던 사람을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잡고 보니 이 사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인 것처럼 속인 뒤 지원자를 보이스피싱 범죄 자금 운반책으로 이용한 겁니다. 몰랐어요. 정말 내가 어리석고 바보 같고 일이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시작한 건데 이런 일이 당할 줄은. 공지를 낸 의류업체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A씨에게 돈다발을 건넨 사람도 A씨 같은 피해 시민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입건한 조직원을 조사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SBS 김민준입니다.